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알아두면 좋은 채색 방법, 채색 팁, 그리고 최소한의 색으로 효과적으로 칠하는 방법. 오늘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화분 위로 물체들이 덮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를 했고요. 저는 오늘 로트링 펜 0.1mm를 가지고 채색을 해볼게요. 이 펜을 고른 이유는 수채용지는 약간 엠보싱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0.1mm라도 아주 얇고 이렇게 조금 너무 부드러운 펜, 너무 뭐랄까요, 0.1mm여도 특성이 다 있거든요, 펜마다. 근데 잉크가 좀 촉촉하게 나오면서 진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는 이 로트링 펜이 사실은 원래는 제도용 펜이지만 요런 용도로 저는 즐겨 쓰는 편이에요. 엠보싱한 종이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촉촉하게 잘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협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연필로 미리 화분은 살짝 위치를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잎이 화분 위를 덮었을 때 처음에 형태 잡아놓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연필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치만 정해놓고 물체를 먼저 그린 후에 나중에 나머지 화분의 위치를 그려놓는 방법. 이 방법이 조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천천히 저희 집에 있는 화분, 아이비 화분을 보고 제가 그렸는데 몇 가지 너무 덥수룩해서 조금 가운데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그리게 되었거든요. 집에 혹시 이게 좀 흔한 식물이어서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 집에 있는 화분을 한번 갖다 놓고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잎이 5개인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그려볼게요. 오늘 이른 아침에 축구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축구 보시느라 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냥 개슴츠레해가지고 저도 축구 보다가 비몽사몽 커피로 달래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스포츠를 볼 때마다 요즘에 특히 놀라면서 야, 참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요. 변화를. 뭐냐면 옛날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물론 이기면 좋겠죠. 근데 안 이기면 못 이기고 지면은 막 분통 터져가지고 왜 그런 축구장에서 막 팬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 일들도 요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포츠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문화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참 이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문화 콘텐츠, 스포츠 또 이런 걸 보는 이런 시선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빗댈 건 아니지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반드시 내가 이거를 너무 잘 그려야 되겠다, 아니면 한 장으로 그냥 실수 안 하고 끝까지 이걸 그려봐야 된다.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게 어깨 위에 얹어지는 그 부담감이 그냥 딱딱하게 경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막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내려놓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려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아침에 축구 보면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 경직하지 마세요.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펜드로잉은 그냥 이어서 그리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개성 있는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결과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실수 없이 그려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명암을 이렇게 넣고 이제 채색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 채색하기 쉬운 팁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최소한의 색으로 단계를 내볼 건데 이거는 그린 계열이에요. 그래서 레몬 옐로우, 셉그린으로 우선 단계를 이렇게 천천히 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을 여기다 약간씩 섞어서 점점 진하게 단계가 이렇게 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 계열은 조금 그렇게 내보고요. 화분색을 칠할 때는 자, 이런 단계를 좀 미리 연습하시고 나서 그러고 칠하셔도 도움이 되거든요.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얼마 안 되셨다면 정통적인 수채화를 배우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연습을 수시로 해보세요. 명도 단계 내는 연습. 네. 그러면 그림 그릴 때 어두운 부분은 내가 물감 농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조금 생기실 수 있거든요. 네. 자, 해서 잎사귀, 아이비 잎사귀는 아까 그린 계열의 단계 냈던 컬러들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점점 진하게 해서 그려볼 텐데요. 이게 또 채색할 때 물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붓이 잘 돌아갈 정도. 붓이 뻑뻑하고 너무 진하게 됐을 때는 투명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림이 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붓이 이렇게 호로록 호로로로로록 뱅글뱅글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색을 좀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연습한 단계대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채색하면서 여러분 그 오리 시리즈 다 알고 계신가요? 아유, 저만 몰랐나 봐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참 남편분들이 주로 부인을 이렇게 호칭한다고 해요. 살림도 잘하고 남편보다 돈도 잘 벌어오는 부인은 황금오리라고 한대요. 황금오리. 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이런 걸로 아주 그냥 큰 돈을 떼돈으로 돈을 불린 부인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한대요. 잠깐만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아까 명도 단계 낸 그 단계별로 물 조절과 또 물감색을 조금씩 더 진하게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섞지 않고 번트 시엔나 저 색으로 이렇게 명도 단계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그 오리 시리즈 중에서 그러면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부인은 어찌하오리라고 한대요. 또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그냥 먼저 저 세상으로 돌아가신 부인을 남편분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다 알고 계신가요? 참 옛날에는 막 이러면은 화장실 가서 뭐 소변보다 웃으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인을 아싸 가오리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자, 그림자 색은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에다가 아까 그 밤색 계열 시엔나, 번트 시엔나 계열, 또 번트 엄바 계열을 약간 섞어서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